왜? 뭐? 엄마가 안아보면 안 돼? 응? 아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안아보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발톱을 깎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주 극대노를 하네요. 일로 와. 어우 좋아. 아우 좋아 아기. 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끊고 이러면서 나를 속여가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반면에 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이나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댓글을 딱 보는 순간 그때를 다시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갑자기 제가 잊고 지냈던 그 과거 일들이 딱 떠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병가를 내게 됐어요. 유급 휴가로 병가를 한 달까지 이제 급여가 나오는, 한 달까지 쉬는 게 급여가 나오는 그런 이제 복지가 있었어요. 자궁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이 힘드니까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회사 선배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병가를 내기 이전의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되게 다른 분위기?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게 그 전체 그룹 내에서 저만 빠진 새로운 단톡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만 빠진 상태로 자기들끼리 뭐 이제 예를 들면 회식을 하러 간다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회식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인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괴롭힌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모든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서 배제가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이제 모니터만 보고 멍하니 업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 없이 회사 다니면 개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진짜 시간도 안 가고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네,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은근슬쩍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유관부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알 정도였어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업무에서 나를 모두 배제시켰다라는 것도 이게 소문이 엄청 빠르게 막 일파만파 퍼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괴롭힘은 솔직히 말도 못했어요. 그거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 배제가 되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많이 도와줬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려고 애써준 사람이 그래도 몇몇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내서 다닐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보통 수수는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괴롭혀도 퇴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4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를 왕따를 당하면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왜 다른 회사로 이직을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얘네들이 너무 악질인 게 그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가요. 얘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악질이라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건 또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레퍼런스를 너무 안 좋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이직을 도와주던 저의 동료가 얘기를 해줬던 일이고, 그 최악의 레퍼런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직이 다 안 됐어요. 업계에서. 이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다른 회사를 가지도 못하고, 이제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아무데도 이직을 하지 못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저희 실적을 다 없애가지고 회사에서 인사고과 같은 걸 낮게 준 다음에 저를 해고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가 좋다면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내가 사실은 이래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저의 요만큼의 이 실수 들추려고 진짜 쌍심지를 켜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이혼까지 해버린 사실이 들켜버리면 회사에서 정말 입방아에 미친 듯이 오르내릴 거라는 게 저의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몸을 다해서 제 이혼 사실을 막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이직이 안 돼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걔네들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디자인 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간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면 디자인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옮겼어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 밑에 있어도 제가 하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게 자명하니 그냥 옮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옮겼고, 제가 퇴사할 때 보니까 부서를 10번 넘게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회사 생활이 그 6년 동안 굉장히 불안하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인데 CS팀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대로 그냥 뚝 떨어뜨려 놓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업무가 있으면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이상한 업무를 저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기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증은 되게 많았죠. 왜냐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된 걸 하지 못하면 커리어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극복 방법을.
어쨌거나 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울고불고 한다 한데 한 번 눈밖에 난 직원을 아 그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하면서 뭐 얼싸안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만의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없이 그렇게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일단 급여가 인상이 안 되고 인사고과를 굉장히 낮게 C 막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인사고과 C 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은 이상. 그 어려운 일을 제가 그때 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는 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급여가 깎일 때도 있었고요. 이제 이혼까지 하고 내가 생활을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승진도 안 되고 만년 대리로 막 그러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돈을 지금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기 전에도 좀 저는 어린 나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주식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아 이제 주식 투자를 시간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단타를 치면서 돈을 벌었어요.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됐었어요. 잘 돼가지고 그때 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이제 월급도 막 깎이고 이럴 때였는데 돈을 매일매일 매매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마인드는 뭐였냐면 내 하루 일당만 벌어가자 이런 거였는데 그 하루 일당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직장인이 그 한 달 동안에 정산을 하면 직장인이 한 달 동안 벌기 힘든 액수의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투자가 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혼을 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나와서 혼자 사는데 급여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석사 때 공부했던 대출금을 상환했고 그리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도 두 번째 결혼할 때 그래도 꽤 큰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좀 잘 해가지고 그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그래도 많이 모을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의욕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가 너무 잘 되니까 회사에 회사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아무리 지랄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이 안 쓰여지더라고요. 그냥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뭐 그게 권력이라고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권력이라도 진 것처럼 저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원망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너보다는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제가 왜 그만두게 됐냐면 그러면서 이제 제 업무에 대한 갈증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 커리어 때문에 그냥 회사라는 곳에 내 커리어를 걸어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을 막 하고 싶은 거는 외주 일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갈증도 사실 회사에서 일을 안 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도 초창기에는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오거나 이러면 외주일 제가 외주일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서 또 돈 벌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원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사과정을 다니게 됐어요. 만약에 회사 업무가 되게 빡셌으면 박사과정을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석사는 야간과정이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쉬운데 박사는 그렇게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병원 간다고 그러고 빠져나가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박사과정을 그렇게 다녔었어요. 1년 넘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안 갖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그랬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부서 이동을 10번씩 해가면서도 그냥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제 혼자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고 단순히 회사 업무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건강이 안 좋았던 때였고 이혼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았던 때였고 그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진짜 발버둥 치고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돈 벌어볼까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또 이제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또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재밌고 그래서 주식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때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면 왜 그만뒀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계속 하지 왜 그만뒀냐? 라고 하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제 주식하는 거를. 예. 제 아버지들이 다들 이렇게 주변에 주식 투자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너도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하라고 막 뭐라고 하고 맨날 저만 보면은 그만두라는 얘기. 주식을 못하게 한 것도 있고 또 박사과정을 입학하면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예.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직장생활이라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나중에는 대학 강의도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부터 배당주 투자를 많이 했어가지고 우리나라 배당주는 뭐 그렇게까지 배당을 많이 주진 않지만 그래도 배당을 쏠쏠하게 받아가지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주식을 강제 매도를 한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 힘들었던 상황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최악이었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나만 정신 차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극복했던 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